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마트팜 구동기 제어를 위한 예약 제어 스케줄링 구조 연구를 발표한 양안나입니다. 순서는 다음에 순서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에 있는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아래 표를 보면 아래 표가 의미하는 게 농촌 인구랑 고령농의 비율 그리고 전망에 대해 관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촌의 인구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면 이제 양질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더 좋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인구는 낮아지는데 또 고령 인구는 높아지는. 그러니까 농촌이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작아지게 되고 생산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식량 자급률에 관한 추이인데요. 이게 1950년대에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90%였습니다. 90% 상위에 있었는데 현재는 48.9%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식량에 대한 표이고 실질적으로 밀 같은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 하한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궁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식량 안보에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의 인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점점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지는 작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가속화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과제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ICT 기술을 결합한 응용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내에 장착된 많은 센서, 구동기들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하고 농경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한 예측 정보를 주는 프레시션 어그리컬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화. 농장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식물 공장 단위로 보고 나서는 식량을 생산을 해내자. 라는 류의 연구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스마트팜의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온습도 센서, CO2 센서, 그다음에 기상 센서, 그다음에 토양 정보 센서, 관수 제어할 수 있는 관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토양의 양분 정보가 얼마인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센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창을 열고 냉난방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고 더 많은 양액을 공급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구동기라고 하고요. 이런 센서와 구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결국엔 사용자에게 넘겨주고 사용자가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내 온실을 어떻게 가꿀까를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근데 이런 스마트팜이 기존에 개발된 스마트팜이 완벽하냐?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스마트팜의 개발이 대개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 주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 스마트팜 기기의 경우 농민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 시설 전체에다 이 기기를 적용한다라는 게 농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개발해도 스마트화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스마트팜을 온실에다 적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영세업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게 유지보수가 어렵고
또한 이 업자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수리도 못하고 이 기기가 오랫동안 영속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경에 사용하는 센서와 구동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냥 각 개발사마다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센서만 농민들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센서가 나와서 이 농민이 그 센서를 우리 온실에다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다. 확장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다. 확장이 가능하더라도 그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망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센서와 구동기에 농경에서 사용하는 최소한 센서와 구동기에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되어야 되겠고, 각 기기들의 제어 명령이나 신호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타입의 메시지 포맷을 표준화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세 업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팜에 관해서. 그게 잘 된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가 되겠고, 네덜란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작물만을 그 나라 안에서의 스마트팜이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기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스마트팜에서의 구동기 제어 기술 중에 하나의 예약 제어 기술입니다. 이 예약 제어 기술이라는 거는 스마트팜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연구가 3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스마트팜에서 가장 연구가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게 자동화 제어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시간을 맞춰놓고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조금 부차적인 연구로 일어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장점이 이제 어떤 구동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사실은 어떤 기계를 제어할 때는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은 한은 되게 정기적으로 그 기기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5분에 한 번씩 물을 틀어라, 아니면은 10분에 한 번씩 물을 틀어라 라든가, 그럼 되게 정기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온실 운영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아래는 이제 이런 예약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설정 항목인데요. 어떤 기기를 제어를 할 거다, 어떤 구동기를 제어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제어를 할 거냐, 혹은 몇 시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예약 제어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얘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느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제어와 구동기가 어떻게 제어가 돼야 되냐,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몇 초 동안 제어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런 설정 항목은 기차 보시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구동기가 10개라면 구동기 하나를 기차 한 칸 한 칸으로 봤을 때 이런 정보들을 하나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형식의 데이터 관리를 연결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런 설정 항목은 연결 리스트 구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제어 방안에 대한 그림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구동기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라는 거 하나의 메인 함수로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도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동기는 그 온실에 장착된 구동기의 개수가 0부터 n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부터 n-1개까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구동기는 각각의 스케줄링 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몇 시에는 꼭 제어를 하세요. 뭐 이런 그 스케줄링 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동기마다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스케줄링 리스트를 체크함으로써 이 구동기가 구동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스케줄링 리스트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구동을 해야 되는가를 체크를 해보고 이 모드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합니다. 모드는 온디맨드와 피리오딕이 있게 되고 이 타임을 확인을 합니다. 시간을 확인을 하고 시간이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구동기로 돌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리스트로 탁 넘어가가지고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고 또 모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모드에서의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구동기를 구동을 할지 멈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드를 보시면은 온디맨드와 피리오딕 두 가지가 있게 됐는데요. 온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적 시간과 그 얼마 동안 구동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 시적 시간이 매칭이 되면 그 T타임 정한 듀레이션 동안 구동기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리오딕 같은 경우에는 5분마다 돌아라, 5초마다 돌아라, 5분마다 돌아라, 5시간마다 돌아라, 5일에 한 번씩 돌아라 이런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만약에 그 6시간마다 3분씩 돌아라라고 한다면 24시간 동안 이렇게 3분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 정보는 개인의 설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바로 이제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때 사용한 그 메시지 주고받을 때 사용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IoT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고요.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JSON 메시지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약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설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서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신 리스트를 체크를 할 때 그 설정된 시간에 맞춰서 구동기를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거는 예약 제어, 스마트폰에서 구동기의 예약 제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온디맨드, 그 다음에 하나는 프리오딕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JS 타입으로 IoT 프로토콜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적용되어서 다른 그 온디맨드 또는 피리오딕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센서 값을 반영한 그 예약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